네, 여러분 오늘은요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를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내가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일을 정말 더 잘해서 뭔가 제 칼퇴도 하고 인정도 받고 이러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또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또 오늘은 그냥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피터 드러커 선생님의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이게 진짜 맞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못하는 거, 이런 기복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일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을 놓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지, 예상되는 문제는 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주어진 일만 해.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항상 데드라인은 쫓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라는 것들을 구분짓는, 판가름짓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데드라인에 서 있을 때예요. 이제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까지 일이 완료가 됐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어제 열심히 왔는데 다 지금 못 온 거야. 와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정확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시간을 분석해야 됩니다. 시간을 분석하는 것을 절대 놓지 마세요. 내가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처음 해보는 일에는 당연히 소요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요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는 적어도 한 달, 또 분기, 반기 단위로 반복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몇 년이 됐는데도 이게 막 개선이 안 되고 막 그때마다 매번 데드라인을 놓쳐. 일단 데드라인을 놓치면요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매번 마치기로 한 날 이 시간까지 뭘 못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일단 인식하시고 뭔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시간을 기록해 놓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 생각을 예측해 놓고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문제가 예상되거나 이럴 때는 미리 상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자,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놓치는 두 번째는요, 공헌과 기여의 포인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일을 열심히는 하는데 뭘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도 안 하죠. 근데 일을 나름 열심히는 하는데 원하는 거에 핀트를 계속 못 맞추는 거예요. 일단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객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은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객입니다. B2C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뭐 엔드 유저겠죠. 근데 그런 고객도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과정에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객 정의가 참 어려워. 그러면 누구를 고객으로 인식하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사를 고객으로 인식하면 돼요. 상사는요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보다 회사 생활 오래 했어요. 연륜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어. 그러면 적어도 상사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고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물어보면요 여러분보다는 더 잘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 뭐부터 해야 될지 이런 걸 계속 묻는 거예요. 모르겠다? 상사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상사가 진짜 완전 상꼰대고 막 대화도 잘 안 되고 막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고객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고객들의 니즈들을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걸 기여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또 놓치는 세 번째 포인트는 강점이에요, 강점.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냥 주어진 일만 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먼저 제안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일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가 제안을 안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주어진 일을 하기 때문에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자기 할 일을 다 찾아갔어, 이미. 그리고 남는 일을 떨거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보지도 않은 일을 갑자기 맡게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이거를 해내야 되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쫓기고 재미도 없고 열심히 했는데도 뭐 인정도 못 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강점 분석이라고 그래요.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영역, 남들보다 잘할 만한 영역을 찾아서 계속 그 일에 도전하는 거. 그 일이 반복될 때 우리 안에는요 패턴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 때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뭔가 노하우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결국 내가 잘하는 일에 나의 업무를 맞출 수 있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주도성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빨리 캐치하고 뭔가 일이 막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먼저 이걸 할게요 라고 제시하는 거.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을 회사에서 원해요. 우리가 면접 같은 거 보면 주도적이 있냐, 당신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 계속 묻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래.
일 못하는 사람이 놓치는 네 번째 요소는요, 우선순위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도 알았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드는지 알겠어. 반복되는 문제도 어떤 건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정도 최소한 시간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자원이나 사람이 필요해. 이런 것까지 알겠어. 그리고 뭔가 해결해야 될 명확한 과제도 있는데 문제는 뭐부터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과제라는 것 안에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뭘 먼저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전혀 긴급하지 않은 거를 먼저 쉬워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거 이런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전체 업무를 좀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걸 따지고 나서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이 과정 업무 기획을 안 하니까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후순위에 있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해서 데드라인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데드라인이 없어요. 데드라인을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우리가 월간 결산을 왜 하는지 아세요? 월간 결산은 일종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에 얼마큼 도달했는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또 피드백을 해서 다음 달에는 더 잘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월간 결산의 의미예요. 분기 결산, 반기 결산은 이 월간 결산을 제대로 했는지를 좀 더 큰 눈에서 다시 돌아보는 거죠. 데드라인을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사실 업무 자체를 쪼개버리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데드라인보다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이 일을 잘 못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꼭지점이면 끝나요. 회사에서 엄청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네 가지에 있어서 여러분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있으면요, 아래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